GTX 역세권 아파트가 무려 4억이나 폭락했습니다. GTX 역세권이 맞냐고요? GTX까지 언덕 넘고 호수 넘어 20분 걸리는 그런 애매한 곳이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걸어서 10분이면 갑니다. 그럼 인기가 없는 곳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2기 신도시에서 가장 인기 많은 곳인 동탄 신도시입니다. 동탄에서 대장으로 불리는 아파트죠. 거기다 서울까지 20분이면 가는 곳에 집값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동탄에서 서울에 연극 보러 가면 얼마나 걸리죠? 제가 최근에 한번 갔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막히면 2시간까지 걸리고요. GTX 타면 얼마나 단축이 되죠? 왕복으로 최소 3시간 정도는 아낄 거예요. 그만큼 GTX는 앞으로 서울을 옆집으로 만들어주는 열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GTX 역세권 아파트도 빠지고 있죠. 이걸 믿을 수 있나요? GTX가 있는데. 잠시 그 지역들이 어딘지 보겠습니다. 이동탄에 있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예요. 우프안이라고 불리는 동탄 대장 중 하나죠. GTX A까지는 걸어서 10분이 걸리는데 중간에 산이나 강도 없어요. 이만하면 GTX 역세권에 들어왔죠. 그런데 실거래가를 보니 최근에 10억에 거래가 됐어요. 최고가는 얼마일까요? 정확히 1년 전에 14억 3천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지역을 볼 거예요. 같은 GTX A를 타고 쭉 올라가 도착하는 파주의 운정 신도시로 가봅니다. 운정역 오른편에 있는 운정 아이파크가 운정의 대장 아파트예요. 대장 아파트답게 역까지는 5분 안쪽이면 갑니다. 말 그대로 초역세권이에요. 실거래가는 최근 7억 6천이고 최고가는 9억 7천이었어요. 대략 2억 정도가 1년 만에 떨어진 겁니다. 두 개만 보면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볼까요? GTX-C 추가 정차역으로 뜨거웠던 인덕원역이에요. 여기는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2개 정도 거쳐서 있는 프로지오 엘센트로를 보겠습니다. 이곳은 작년 6월에 16억이었는데 최근에 11억 9천에 팔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3개 아파트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GTX 역세권이었고 1년 전에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 뒤로 1년 동안 하락을 했다. 말 그대로 2020년도 가격으로 회귀했습니다. 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럴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가 낮고 현금이 계속 풀리면서 부동산이 엄청 올랐잖아요. 전국적으로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수도권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GTX가 들어오는 곳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안 나는 게 이상하죠. 이 발표 하나로 몇 억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GTX가 내 집 앞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옆집으로 돌아가느냐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랬던 GTX 역세권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하락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겠습니다. 2022년에 하락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추려집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예요.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 저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등 세계적인 경기가 냉각됐고 이 분위기가 그대로 한국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에요.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고 상승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자 대출 이자도 올랐고요. 이러한 금리 인상은 이번 연도까지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 규제예요. DSR이 40%밖에 안 되니까 소득이 적은 분들은 대출이 막혔어요. 최근에 ATV가 80%까지 풀렸지만 DSR 때문에 여전히 대출받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중과 때문에 1주택 이상은 매수하기가 힘들죠. 2주택은 8%, 3주택은 12%니까요. 그래서 다주택 투자는 어렵고 결국에는 실수요 투자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완화는 민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단기간 완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무리 큰 호재가 있어도 결국 부동산 흐름에는 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흐름은 강물처럼 밑으로 쏟아지는데 호재가 올라가려다 물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의 호재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GTX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GTX 사업도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8월 16일자에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A 노선이 2024년도고 B 노선이 2030년, C 노선이 2028년도 개통 예정이에요. 원래 GTX A 노선은 2023년도 개통이 목표였고 B 노선은 2027년, C 노선은 2026년이었습니다.
항상 보면 대규모 공사는 예정보다 조금 늦춰집니다. 만약에 GTX가 계획대로 빨리빨리 추진됐어도 지금보다는 가격 방어에 그래도 좀 나았을 거예요. 지금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인 분들, 부동산 하락이 와서 불안한 반면에 내가 바닥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도 솔직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바닥은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결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나중에 팔 때의 시세 차익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5억에 사서 8억에 파는 3억의 시세 차익, 이 3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내려갔다 싶을 때, 좀 싸다 싶을 때 그걸 잡는 용기도 지금은 필요하다. 결국 부동산은 언제나 우상향했고 소득보다 자산의 수익률은 항상 높았으니까요. 앞으로 GTX 역세권에서 시세 차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 관점으로 보세요. 안전하게 가려면 최소 완공 시점까지는 가져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핵심 일자리와 연계되는 교통의 완공은 결국 큰 상승을 가져올 거예요. 두 번째는 공급량을 보세요. 인천이나 송도처럼 향후 몇 년간 쭉 공급이 많은 지역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이 회복하고 있는 지역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세가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아요.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걸 뜻하는 거죠. 전세가율이 70% 이상이면 대체로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런 곳에 급매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부동산을 폭등시킨 뜨거운 감자는 무엇일까요? GTX였습니다. 지금은 GTX가 있어도 하락 장세에서는 제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만약 이 시장 흐름이 반전되는 때가 돌아온다면 지금 2년간의 폭등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폭락장이 왔다, 대세 하락장이 왔다 라고 해서 만약 손 놓고 멀리서 보는 것만큼은 하지 마셔야 하고요. 이런 시기일수록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그리고 1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바쁘게 임장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 문수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